일방적 관세 부과에 이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위협에 미국 주가와 달러 가치는 연일 하락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에 시장은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It's just a perfect time to lower interest rates. If he doesn't, is it the end? No, it's not. But it would be good timing. She could have taken place earlier. But no, I have no intention to fire him. 트럼프는 며칠 전만 해도 파월 의장을 늦어도 너무 늦은 사람이라며 패배자로 비난했습니다. 측근들과 비공개적으로 해임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h, he'll leave. If I ask him to, he'll be out of there. But I don't think he's doing the job. He's too late, always too late, a little slow, and I'm not happy with him.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은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이라는 악재를 제거해 시장의 불안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숨은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파월 의장과 연준 책임으로 몰고 갈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내리지 않아서 모든 사태가 터졌다며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파월 의장 해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입장 변화에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정책으로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당시 일본 투자자들이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 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가 폭락으로 일본연 기금들이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2일 일본 재무성 자료를 인용, 일본의 은행과 연기금 등 민간 기관이 이달 첫 주에 175억 달러, 둘째 주에 36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장기 채권을 매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주간 매도 규모는 211억 달러로 지난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시장이 유동치던 때였습니다. 일본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총 1조 1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는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입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는 기관들이 어떤 장기 채권을 매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의 시시도 도모아키 수석 금리 전략가는 매도 물량의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담보증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채권 매도는 일본 연기금의 리밸런싱 때문일 수도 있고 은행이나 생명보험사가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의 해외 채권 매도가 급증한 것은 미국 월가의 혼란이 글로벌 시장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스테판 앙그릭 일본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4월 초 글로벌 채권 금리가 유동쳤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도 물량이 언뜻 많아 보이긴 하나 채권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별것 아니다. 미국 국채 시장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1조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90일간 유예된 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덕분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호 관세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장관이 불안감에 관세 부과유예를 설득하고자 했지만 문제는 나바로였다고 전했습니다. 행정부 내 반대 의견을 정면 돌파하고 관세 정책을 주도한 나바로가 백악관 집무실 근처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트럼프 주변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선트와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 오전 나바로가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의 회의 때문에 백악관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두 장관은 급히 백악관 집무실로 달려가 트럼프에게 관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특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 유예 결정을 즉시 발표하자고 제안하면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그 사실을 발표할 때까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나바로 고문이 돌아올 경우 트럼프가 관세 유예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 유예를 발표했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읽고 매우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트럼프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측근으로 꼽힙니다. 일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을 지냈던 나바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16 의회 난입 사태 조사를 위한 하원 특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해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호 관세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유예 설득에 성공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곁을 지키던 관세 책사인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잠시 회의에 간 사이 트럼프를 찾아가 유예 발표를 이끌어낸 겁니다. I've been dealing with Scott, with Howard, with some other people that are very professional. We didn't have access to lawyers, or we just wrote it up from our hearts, right? 베선트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정보효율부 수장과의 권력 다툼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을 관장하는 베선트는 머스크가 상의도 없이 국세청장 직무대행 임명을 추진한 것을 문제 삼자 트럼프는 사흘 만에 대행 교체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베선트의 재무장관 임명을 반대했지만 트럼프는 월가를 잘 아는 베선트를 선택했고 베선트는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Yeah, we've got a process in place. We're working on the big 15 economies first, and we have South Korea coming in next week. That's moving very quickly. 하지만 상호관세 정책 결정 과정에선 베선트가 강경파인 나바로에 밀려나 한때 사임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베선트는 한미일 협력으로 중국 포위망을 짠다는 계획이지만 동맹을 믿지 못하는 트럼프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불과 13시간 만에 번복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I think the dollar is tremendous. It's going to be stronger than ever. 하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달러화 가치를 대표하는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하락률은 3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국채금리의 상승은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번엔 미국 시장 자체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This combination of rising yields and a falling dollar is very unusual. That means that investors are pulling out of the U.S. market.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의도치 않게 달러와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세를 맞는 쪽이 아닌 관세를 물린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교과서에도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U.S. investors may come back, but non-U.S. investors may need a lot more convincing to come back to U.S. 지금의 달러화 약세는 미국 제조업체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수출업체들은 관세에 더해지는 이중고가 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미란 보고서가 최근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투자자문사 허드슨베이 캐피털에서 매크로 전략 담당자로 근무하던 시절 작성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로 총 41쪽 분량입니다. 보고서는 발간 직후부터 대담한 구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란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미국에 막대한 금융적 혜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달러 고평가로 인해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거대한 소비시장과 안보 리더십을 활용해 동맹국의 기축통화 유지 비용을 분담시키면 달러 약세, 제조업 부활, 패권 유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말어라고 협정을 제안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이름을 딴 글로벌 경제 협약입니다.
미란이 제안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세계 각국이 외환 보유고로 보유한 미 국채를 무이자 100년 만기 국채나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미인데 동맹국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미란은 동맹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협상 도구로 관세와 군사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관세 감면과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을 조건으로 동맹국들에게 미국 국채 강매를 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달러 강세에서 벗어나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까지만 해도 이 같은 구상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강력한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전략이 단순한 보고 무역주의를 넘어 미란 보고서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수적입니다. 미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미란 보고서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현재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경제 논리만으로는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 관세 전쟁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포르아 칼럼니스트는 미국의 현재 관세 전략을 이해하려면 순수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는 현실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란 보고서의 구상이 실제로 실행될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